심성을 볼 때 이런 얘기, 논쟁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물과 이 물이 같으냐 틀리냐? 물이라는 측면에서 같죠, 그죠? 물이라는 측면에서 같죠. 근데 모양은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 대표적인 인성이나 물성이 같으냐, 인물성 동일한 논쟁이 벌어지죠. 조선성의 이거 논쟁, 이건 아주 사단치적 논쟁, 인물성 동일, 호감 논쟁이 다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자, 인물성 공론이 있어요. 내가 간단해. 시간이 없으니까, 딴 얘기 많으니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인물성 공론이고, 인물성 이론이 있어요. 성향 논쟁 체계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논쟁이 뭐 사상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소금을 담았던 그릇이었어. 소금 그릇이었어. 요 그릇은 설탕 그릇이었어요. 자, 똑같이 하늘에서 천성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 됐을까요? 소금물이 됐겠죠? 기질된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지성에 대한 건 들어보시죠? 네. 가끔 의서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죠? 의서 보죠, 직접. 의사 한 봐요? 의사 보잖아. 의사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기질지성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아, 사서 대학하고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기질지성이라는 얘기는 요 기질, 그릇이란 그릇의 질이 소금 그릇에서 소금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탕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이미 소금물이 되고 설탕물이 돼. 이것이 같은 물이냐 틀린 물이냐라는 게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인물성 동론에서는 요거 주장대로는 웃기지 말아라. 하늘에서 봐도 똑같다. 성품이 같다. 이 주장이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한의대를 다니지만 그 고등학교 때 잠깐 딴 생각 공부 잘 못해서 전문대가 못 가는 애들이 있다. 대학교 못 가는 애가 있다. 하지만 이거 차별도 선택이 되냐. 인간은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사형수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이 집안도 불구하고 환경에서 잘못 저진 것 뿐이지 어찌게 하겠느냐. 그냥 교화 작업을 해서 살리자.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자, 체질을 보면 어때요? 자, 소양인 태양의 구분은 있지만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론은 어떨까요? 이 물이 완전히 틀린 거야. 이미 변화가 됐어. 소금물하고 설탕물은 완전히 틀린 거야. 소금물하고 설탕 어떻게 같으냐. 틀리다.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대를 들어와서 우리 한의사니까 우리는 엘리트다. 엘리트 학교 놀자. 너희들은 하등민족, 열등민족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그죠? 열등민족은 목처. 사형술만 무조건 목배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싹수가 놀아는 놈은 교육도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논쟁이에요. 뭐가 옳다 틀리다 이건 없어요. 논쟁은 계속 하습니다. 이런 거의 연장 속에서 이런 논쟁의 핵심들이 결국 사상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상에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중국이나 일본은 사상애가 없어요. 그죠? 궁금하죠? 그죠? 왜 없을까?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리학이 성리학이 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중국 입장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요약을 잘하고 핵심을 체크를 하는 성리학책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응? 논리체가 분명하고.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중국 분류만 하니까. 그런 거면 일본어 섬나라에 배를 타죠. 배 타잖아. 배 안 타고 섬 갈 수 있어요? 배를 타다 보면 특징이 뭘까요? 이 폭포가 몰아치면은 이 선장에 야 돛을 내려라면 내려야지. 돛을 올린다든지 키를 왼쪽으로 틀어야지.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면 배가 침몰하죠. 배를 타는 사람의 특징은 선장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100명이 탔다. 근데 웬 또라이가 배 밑창에서 구멍 뚫고 있어. 한 명, 그놈 때문에 100명이 죽느니 차라리 한 명은 목을 치고 99명이 살게 놨어. 그런 게 문화 통습이 전한다. 그냥 명령체계가 확실하죠. 영화 보면 영국이나 일본 가면 명령체 잘하죠. 영국에 줄 잘 쓰잖아. 응?
섬나라의 특징이에요. 더군다나 일본은 지진주의잖아. 화산도 터지고, 그죠? 화산 터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도망칠 때 일사불란하게 줄 서서 도망쳐야지. 우왕좌왕은 다 죽죠. 그래도 우왕좌왕 도망치려면 또라이가 딱 막, 야, 못 가!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목 죽이기로 해야 돼. 그죠?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애들 특징은 일사불란하게 되는 좋아. 그런 방면 우리는 어때요? 많이 대결하죠. 모이라고 안 모이고, 우리 여행 떠나면 어때요? 해외여행 떠나면 뭐 하냐고, 집결하면 다 모여. 땡글거리고 몇 명 또 빠지고, 멍청한 데 갔다 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는 살기 좋은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화강한 지대예요, 화강한 지대. 그건 아시죠? 화강한 지대. 지리학과 공부하셨죠? 화강함의 특징은 뭘까요? 화강함은 쉽게 말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나요. 물이 자연스럽게 나요. 그래서 화강한 지대는 아무데나 땅을 차도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물로 아무데나 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아무데나 땅 타서 물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물 먹을 수 있어요. 독일 가서 물 먹을 수 있어요. 중국 가서 물 먹을 수 있어요. 물 못 먹죠? 물 못 먹죠? 그죠? 왜 그래? 물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 아무데나 땅 타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는 살으려면 물이 필요해. 우물이 필요해. 그죠? 우물 밑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물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잡고 있는 대빵이야. 그죠? 대장이야.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으려면 거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 너 잘났냐? 나도 딴 데서 살 거야. 딴 데서는 물 파면 되니까. 그럼 누가 잘난 척 하죠? 그럼 너 잘났냐? 좀 쳐라. 안 좋다는 거야. 우리는 이론이 분분하다. 나라 자체가 살기 좋은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해라 남 이렇게 한다.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도 무슨 주장목 나오면 유비통신 무지 맛있지. 해석도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T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 IT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 가공 능력, 정보 처리를 가공하는 능력. 정보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휴전사례지. 그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힘이 담아요. 성명력이에요. 성리학 사고 체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한다. 그것이 우리는 몸에 배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셨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해석을 또 별걸 다 해석하는 거죠. 그런 것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민족성 자체가 그런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섬나라의 특징에다가 그 지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일사불란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때 성리학이 넘어가야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퇴계권을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퇴계 철학의 입장, 즉 주자 성리학 단계 입장에서는 그 쉽거든요. 일사불란한 걸 좋아하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나라는 강한 개인은 불행하잖아요. 그런 것이 철학 체계 자체로 그런 거예요. 근데 율곡 철학은 잘 안 맞아요. 율곡 철학 조선 성리학 단계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건 일본 통합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어느 철학이든지 이 치고받아야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독불장구가 지금 학문이 발달이 안 돼요. 혼자 반대 세력도 이거 치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곡 계열과 태계 계열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엄청난 발달을 하는데 일본은 달 하나밖에 없으니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의학이 정말 순식간까지 없어지고 사상의학이 나올 정도가 안 되죠. 그런 어떤 특징.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상의학의 유래, 즉 성리학이라는 것이 조선의 나라 건국이 된 거고 이 주자 성리학과 조선 성리학 단계가 있는데 주자 성리학은 조선 초기를 건국 나라를 끌어 조선 성리학 단계는 율곡에서 개창이 됐지만 그것이 조선 후기를 이끌어나온 철학체계다. 그것 때문에 진경상수화라든지 세계 최고로 자랑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사상의학이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건 한 겹도 늦춰요.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다른 데보다 꼭 늦어요. 한 세대가 늦어요. 그래서 영정부터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한 세대 뒤에 사상력이 나옵니다. 영정부 때 얼마큼 찬란해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화성을 2년 만에 발견하죠. 그런데 그거를 설계도로 만든 기록, 화성의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쓰는데 8년이 됩니다. 얼마큼 완벽하게 그걸 기록을 남기냐면 우리는 불과 200년 전이야.
화성도 200년에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 식당만 이걸 건물을 지내 형광등 누가 만들고 석고보드 이거 누가 만들고 칠판 누가 만들고 이름까지 다 써. 실명제가 건축 실명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야. 그 심지어는 재료를 어디서 가져온 것까지 다 적어요. 정원수로 뭘 심었는데 어느 품종까지 다 적어요. 그게 다 저기가 화성의뢰. 지금도 화성의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해요. 전 세계도 다 털어서 그렇게 완벽한 기록을 남긴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불과 200년 전이었죠. 여러분 이제 자긍심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서구 사상에 막 얼터너티브 망국이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리고 해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상에 대한 유래라든지 특징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식물이나 동식물에 있어서 사상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또 사상 체질 식이요법도 어떻게 되는지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거를 응용을 할 수 있나라는 예를 들으려고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돼지와 닭을 맞춰 어떻게 봐요? 돼지는 음으로 보고 닭은 양을 보죠? 이거 뭐 상식이죠? 한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대로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국명성 맞는 거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돼지가 어떻게 울죠? 돼지 한 번도 못 봤어? 어떻게 울어요, 돼지? 꿀꿀거리잖아요. 그죠? 아, 참. 닭은 어떻게 울어요? 꼭 끼워하죠. 아, 참. 자, 이 울음소리에서 꿀을 할 때 우발음이 나타나죠? 그죠? 꼭 끼워할 때는 뭐야? 오발음이 나타나죠. 자, 우가 음일까요, 아닐까요? 자, 오발음은 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웃을 때 호호호 써봐요. 호호호 써 뭔가 밝아 보이죠? 후후후 써봐. 뭉클하고 뭔가 음전 같거든요. 자, 여러분 아 해봐. 아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어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아, 이거 세종대왕님께서 다 계산해서 만드신 거예요. 또 오라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요? 땅 위에 태양이 이렇게 해서 이거죠? 훈민정 창제 자체가 땅 위에 태양이 솟구치는 거야. 우는 뭐야? 땅 밑에 태양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가 만들어진 거 이건 아시죠? 훈민정 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의문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화상해야 돼서 지금 이제 상지자 김달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선생님 음성을 체질판단하는 걸 연구하시는데 그분 가서 이거 하셔야 돼요. 하시고 저하고도 이런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음성에 따라 다 틀려요. 음향의 기운이 틀리고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체질별로 이게 틀려요. 그 파장을 보면 그거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다. 자, 우리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음과 양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돼지가 꿀꿀거릴 때 땅 보고 꿀꿀거려요? 하늘 보고 꿀꿀거릴까요? 땅 보고 꿀꿀거리죠? 그죠? 땅은 당연히 알겠지만 음식이죠. 그죠? 직이니까.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꿀꿀거리면 어떨까요?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발정난 돼지죠. 뭔가 좀 이상한 돼지지. 돼지가 발정 남고 하늘 보고 꿀꿀거려요. 자, 닭은 당연히 하늘 보고 꼭 끼워하죠. 그것도 태양이 솟구칠 때. 새벽에 태양이 솟구치는 양기를 받고 목도 쭉 빼고 하죠. 응? 아, 여러분들 아 할 때 목을 빼고 아 해봐요. 아 한번 해보세요. 목을 움츠리고 한번 아 해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어느 게 더 멀리 퍼져나가요? 목을 빼야 더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닭이 울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을 빼면 쭉 해줘야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혹시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봤어요? 돼지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또 우리 잡을 때 시골에서 버칼 있죠? 버칼로 몇 단다고 그러죠?
딱 경동맥 딱 쳐서 잡죠. 그런데 이 돼지를 잡을 때 잘못 찔려서 여도 찔렸다 저기도 찔렸다 하고 돼지가 묶인 끈이 또 풀려서 운동에 꾀꾀거리고 막 어떨까요? 어? 그럼 돼지고기 맛이 어떨까?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노린내가 나서. 왜냐면은 돼지 자체는 음성인데 칼을 여기저기 찔렀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 그런 것도 있구만. 그래서 요새는 돼지를 어떻게 잡냐면요. 잡기 전에 목욕을 시켜. 우리도 사람들로 쓰는다만 돼지도 목욕하면 기분 좋겠죠. 그죠? 거기다가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요. 그런 기분이 더 좋아요. 거기다가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 깜깜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받겠죠? 겁나니까. 아늑할 정도. 아늑할 정도 편안할 분위기에 약간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해요. 그랬을 때 전기 쇼크를 주는데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만 해. 너무 또 세게 준 것도 스트레스겠죠. 너무 약하게 주면 기절 안 하면 안 되고 기절할 정도로만 전기 쇼크를 잡혀요. 그런 다음에 해치자고 그래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농대를 나왔어요. 농대를 나왔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덴마크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25년 전에 수입이 됐어요. 그냥 도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게 우리 옛날부터 상식이란 말이에요. 돼지는 몇 가서 잡아.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거꾸로 역습이 된다. 이런 것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통제를 못하면. 우리 한의사들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에서 거꾸로 역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 닭은 어떻게 잡아요? 우리? 목 밑에서 잡죠? 아시잖아. 닭 있을 때 이런 것도 녹화달라. 이것도 닭 있을 때 낫으로 목 탁 치나 이렇게 안 하죠. 목 밑으로 잡죠.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 밑으로 어때요? 좀 괴롭죠? 안 괴로워요, 여러분? 아, 괴롭잖아. 괴롭고도 숨쉬가 좀 곤란해, 그죠? 그럼 열받죠? 열받으면 적당히 스트레스를 주면 맛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닭을 잡. 자, 그럼 여러분, 게장은 어떻게 잡아요? 꼭 그냥 죽여주셔야 돼. 꼭 패서 잡거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루 푸대에다 집어넣어. 푸대에다 집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깜깜하니. 몽디가 날려도 어디서 날려도 모르겠어. 열받죠? 닭이라네. 개도 양이죠. 그죠? 대표적인 약물이죠. 어? 열이 많은 건데. 칼을 닦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또 잡고 나서 또 불에 또 그슬리죠? 그래, 개는 깡꾸멍이 없죠? 개 털에는 개 가죽에 깡꾸멍이 없어요. 그래서 개가 숨쉴 때가 더울다가 혓바닥 내가 헥헥거리죠. 그죠? 깡꾸멍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 살려면 어때요? 그게 타면서 순중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바베큐 하듯이 순중, 그러니까 연기에 순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맛을 더 좋게 하고 또 더구나 불을 또 살려주니까 잡자마자도 불 살려요. 그죠? 그러면 그 양기를 더 적당히 더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더 주면 맛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이런 것이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골에서 돼지 불알과 살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시골에서 돼지 불알을 거살 때 보면은 그냥 막대기 있죠? 그냥 막대기에 그림 솜씨 없으니까 재지 같아요. 재지나 갑시다. 네, 그림 솜씨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막대기에 끈을 이렇게 묶어요. 어금니에다 이렇게 끈을 딱 묶어요. 그러면은 사람과 칼도로 설치고 앉아는 거죠. 막 사람이 막 설치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돼지가. 그러면은 꼭 돼지는 꼭 뒤로만 도망가요. 앞으로 가면 끈이 풀려. 꼭 뒤로만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딱 그래서 중성돼지 만듭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 물론 돼지도 평상시에 앞으로 걸었지. 평상시에는. 근데 위급한 순간에 본성이 들어가요. 본성이 뭐냐? 수진하나. 수태를 하더란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 점장에 앉아있죠? 근데 한 3일 정도 굶겨놓는다든지 건물이 무너졌다면 어때? 본성이 드러나죠, 다들. 체질 판단도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특징적인 분위기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딱 됐잖아. 그걸 잡아.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일화가 있지 뭐 그건 아시죠? 뭐 그 이재마 선생님께서 뭐 환자를 보는데 여자가 뭐 잘 안 되면 옷 벗겨서 막 이런 얘기 가끔 일화를 아시죠? 그건 들어보셨죠? 그런 이유가 특정한 그룹을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재만 선생님, 뭐 최진 선생님을 뭐 장작도면에 밀려 옮겨다 절려 옮겨다 한다는 것도 그 소음인 체제가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 선비가 또 장작 날려나가면 얼마나 기분 나빠. 땀 뻘뻘 그런 특징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돼지를 볼 때 음성을 아는 것이 그거를 봐서 아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우리 닭은 어떻죠? 닭은 햇대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요. 햇대. 내려올 때 되게 망설이죠? 힘들지? 닭이 올라가는 걸 잘해도 내려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걸 보고도 우리는 한의사들은 아 저게 약물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야. 그런 상식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결코 엉뚱한 데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닭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닭 잡으려면 뒤에서 잡아요? 아니면 앞에서 잡아요? 네, 뒤에서 잡으면 꼬리밖에 더 잡아요. 못 잡지. 뒤에서 앞에서 잡아야죠. 왜냐하면은 닭의 탈출물이니까. 닭을 잡으려면은 닭이 여기서 위에서 딱 기세를 확 줘서 위로 앞으로 도망가니까 기세를 좀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요. 뒤에서 잡으면 꼬리밖에 못 잡아요. 네, 그런 것도 다시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아시죠? 한강 노동자나 택시 운전기사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진폐지 안 걸린다. 이건 다 아시죠? 아니,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WHO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짜로 한강 노동자가 이걸 먹고 하는데 중금속 오염이 되나 안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해석을 못하죠. 왜 그래요? 서양과학적으로는 먼지는 어디 들어가요? 먼지나 중금속은 기도로 들어가고요. 기도가 폐축적이죠. 그죠? 대죽은 어디 들어가요? 식도로 들어가잖아. 입은 똑같습니다. 통과가 틀리죠. 근데 어떻게 폐 있는 게 없어지면 말도 안 되죠. 해석을 못해 지네들은. 근데 우리는 무지 쉽게 하죠. 우리는 어때요? 먼지가 날린다는데 뭐가 날리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이죠. 양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또 우리가 또 탈출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예전에 뱀이 물리면 어떻게 해요? 돼지 비계 말이죠. 그건 아시죠? 그리고 돼지 비계를 먹어요. 아니, 우리 뱀 물리면서 달리기 안 뛰잖아. 뱀 물린 다음에 뭐 술 먹고 달리기 껴봐 빨리 죽죠. 그걸 빨리 이제 음기운을 빨아들인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또 뭐 많지 뭐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어떤 차이가 나요. 켄터키 치킨이라든지 뭐 처갓집 순대 이런 거 어때요? 식은 다음에 먹으면 참 맛있죠 닭고기. 근데 식은 다음에 먹으면 어때요? 맛 되게 없죠. 돼지고기는 어때요? 물론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습니다. 뭐 식은 다음에 먹어도 맛있죠. 머리고기 누르면 오히려 차갑게 먹어도 더 맛있죠. 그죠? 음과 양의 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공대생한테 얘기 듣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조건 무게라든 조건 똑같은 하나 돼지고기랑 하나 닭고기를 넣었잖아요. 찌개를 끓였어요. 똑같이 끓이고 나서 같은 조 똑같이 했더니 닭고기는 것이 더 천천히 식어요. 돼지고기는 더 빨리 식고 음과 양의 차이죠. 그거는 여러분 닭고기는 찌개 먹다가 식은 절도 먹고 2000년 된 거 가끔 있죠. 닭고기는 거죠. 덜 식어서 그죠? 그런 것도 음과 양의 차이.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거를 종합하고 사물을 정확히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이 응용이 되겠죠. 물론 뭐 체질의학적으로 당연히 뭐 소금이 소양에게 쓰겠죠. 네, 뭐 소양이 닭고기 많이 먹었을 때 뭐 탈락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그죠? 그러면 뭐 사주밀타인에 언급을 안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물을 보고 특징을 알아야 된다. 체질도 똑같다. 사상의학에서도 사람을 볼 때 특징을 알아야 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학문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동물리학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린 거예요. 도저히 많습니다만. 식물리학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의학의 차이가 약간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골 기와집 가면은 시골 기와집 오래된 집 가면 장독대 근처에 상추 심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왜 상추를 심을까? 계속 심으면 그 연자를 캐야 되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야채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상추를 먹게 되는데 상추는 생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생채는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이죠. 응? 상추 끓여 먹는 거 없잖아. 국 끓일 때 상추 넣는 거 봤어요? 찌개 끓일 때 상추 넣어봐 어때요? 흠으면 다 없어지죠. 상추는 날로 먹어야 돼요. 근데 상추라는 단어는 우리가 250년 만인데요. 이런 단어를 쓰지. 옛날엔 도로라고 그랬어요. 도로.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상추 드셨다고 거짓말이죠. 세종대왕님께서 도로 드셨다 이래야죠. 그죠? 그런데 이 오래된 기와집이나 이런 가면은 장독대라는 게 뭐예요? 간장이나 된장을 보관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 장독대 안 봤어요? 갔잖아. 뭐 편하게 하세요. 근데 간장이나 된장을 보관하다 보면 푸다 보면 어때요? 가끔 흘리기도 하죠. 어? 흘리다 보면은 5년, 10년 흘리다 보면 어떨까요? 그 근처에 있는 흙이 염분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놈은 허물을 벗어요. 뱀은 허물을 벗을 때 염분이 많이 들어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나 뭐 옛날 얘기 보면 어때요? 그 뱀이 어디 나타나요? 장독대에 나타나죠. 헛광. 옛날에 쌀가마니, 소금가마니 보여 헛광에 나타나고 엄굴에 나타나고 이런 거 전설의 고향 보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뱀이 뭐 미쳤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소금 먹기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뱀이라고 하는 놈한테 상추즙을 내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뱀이 기절을 해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싫어해요. 기절할 정도로 싫어해서 도망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장독대라고 하는 거는 아녀자들이 많이 가요. 그죠? 아녀자들이 딱 가서 뱀 보고 아유 귀엽다는 사람 봤어요? 징그럽지, 그죠? 본능적으로 포유류는 파충류를 좀 싫어해. 간혹가다 헷갈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싫어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못 오게 해서 바리케이트 잡고 하는 거죠. 장독대. 그죠? 상추를 심는 이유는. 그리고 장독대 근처에 보면 꼭 맨드라미가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걸 절대 안 뽑아버려요. 그럼 맵두라고 그래요. 맨드라미가. 그 이유도 뱀이 그렇게 싫어해요. 이런 역할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특징 이름이 있는데, 이 상추 같은 경우도, 이 날로 먹는 채소다 보니까 크게 이제 덕상추가 있고 백상추가 있고, 이건 아시죠? 네? 자, 우리 어떤 생각에서 덕상추가 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 아니면 백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백상추가 더 차가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약재를 쓸 때 상추의 씨앗을 약으로 써요. 근데 백상추 씨앗을 쓸 때 덕상추 씨앗을 약으로 안 써요. 그 이유도 상추가 백상추를 사먹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양인한테는 시원한 거니까 상추는 사실은 소양인이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럼 소금이는 그러면 그냥 고기 먹을 때 상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소금이한테 뭘 구하느냐는 게 있겠어요? 적상추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같은 상추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도 차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 상추 자체가 소양인이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농학을 공부하고 식물의 수치를 정확히 공부를 하면 응용이 이게 가능하다. 또 이제 상추를 공부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상추는 서늘한 건데 여러분 한여름철에 상추 씌워봐요. 싹이 잘 나냐 안 나요? 싹이 잘 안 나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상추 씨앗을 저온 처리예요. 저온 처리. 저온 처리를 한 다음에 심어주면 싹이 잘 나요. 그걸 휴면 탁하는 거예요. 용어는 휴면. 상추가 잠을 자요. 휴면. 근데 그걸 탁화시켜줄 때 저온 처리를 해요. 자, 그런 이치도 뭘까요? 상추 자체가 서늘한 거기 때문에 서늘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너무 더우면 조건이 안 맞아서 싹이 안 나니까 인위적으로 저온 처리를 해줘서 싹이 나게 해요. 이런 탄력적인 게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 농학이라든지 다른 학문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무수히만의 실험을 해서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상식도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 이런 것들 갖추된다는 거야. 한의사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우리가 사실 정치, 경제, 삶을 다 공부하고 선명, 동양 철학의 모든 개념을 사회를 개조해 나가고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리더가 돼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환자 보고 돈 벌 그거 필요 없어. 그거는 한순간에 가네요. 이 사회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또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가 얘가 좀 어긋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추가 이렇듯이 이런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 보리 있죠, 보리. 보리나 밀을 보면 맥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려요. 맥하면은 지금은 이제 보리맥으로 쓰죠? 그죠? 옛날에 밀맥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초 이전의 의사를 보면은 맥하면 밀에 뭐 혼동하는 사람 많더라고. 얘는 훈몽자라는 책이에요. 훈몽자의 책 아시죠? 최세진이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다.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 밀맥도 나와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맥하면 다 보리맥인데 다 그렇게 보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그런데 뭐 이거 뭐 의문학하는 사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보리 같은 경우는 보리를 심을 때 우리 가을에 심죠. 그러다가 겨울을 지나 봄에 자랐다가 초여름에 수확을 해요. 그죠? 사계절의 균이 다 있어요. 추나추의 균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가을에 심어야 될 보리를 봄에 심잖아요. 그럼 키는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거를 용어를 쓰면 좌지현상이라고 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좌지현상. 그런데 이런 보리를 어쩔 수 없이 봄에 심어야 되는데 저온 처리를 해야 되죠. 낮은 온도에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요. 이거 다 제가 강의 버릇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초나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야 될 보리를 어쩔 수 없이 봄에 심게 됐을 때 낮은 온도에서 처리를 하고 심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걸 초나처리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혁명과 같은 농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혁명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농업 생산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아침 잘못하면 추워지면 땅이 얼으면 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꽝인데 다음에 봄에 심어도 나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나 처리를 1910년대 발명이 됐어요. 모스크바의 유센 토마스에서.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로 농업을 배웠어요. 저는 학교 시과 시간인가? 시골에서 사는 대학교 농업을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6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지역에서 나온 농가원래라는 책이 있어요. 농가원래. 농가원래라는 책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보리를 봄에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봄에 심을 때는 보리를 얼려서 심어라. 그래서 얼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보리. 보리를 얼려서 심어라. 이렇게. 전형적인 추나철이죠. 그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크리얼이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양보다 무려 300년이 앞서요. 300년이 앞서 이걸 나오고 그래서 크리얼이 차서 이거를 논문을 써서 3년에 걸쳐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증거 다 보이고 해서 논문에 사상학 회제본이 있어요. 제가 낸 것도 있어요. 그거 써서 내고 진흥청에서 내고 뭐 서울농대를 해서 다 통과되고 해서 교과서가 바뀌죠. 이 말 한마디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말로만 지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한국 공부를 잘하시고 고서를 많이 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서를 안 봐요.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단절되면 말로만 문화민족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미개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리카 미개민족도 문자가 있으면 100년밖에 안 돼요. 영어 통계. 그럼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어떤 차이야? 우리 불행, 여러분들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 쓰는 편집글 읽냔 말이야. 읽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그룹에 비하면 그게 많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5대조 할아버지 글을 읽냔 말이에요. 되게 우리 정말 문집도 안 해서 아주 우습게도 저는 한일에서는 당연히 의서로 봐야 되는 불구하고 의서라고 번역도 깨끗하게 한다든 엉터리 번역도 같은 거. 그리고 뭐 시대가 다 틀리고 용어가 짬뽕에서 놓은 거 그거 보고 헷갈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것이 비일자잖아요. 지금 학교 커리큘럼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건 아주 이상해요. 원서를 직접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영어를 할까요? 일반 다른 경제학이나 공대나 이런 사람 왜 그럴까요? 모든 학문은 왜 지금 현재 미국이거든요. 원서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직접 봐야 된단 말이에요. 원천기술이에요, 원천기술. 원천기술을 보고 확보를 해야 빨리니까 영어를 빨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어를 익숙해 돼야 그 원칙을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경력이나 은행 뭐 온갖 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의 원칙에서 한문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한문이에요. 중국에서 고서 더 못 봐요. 우리가 더 잘 봐요. 중국에서는 백화문이나 지금 중국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어를 못 봐요. 우리가 더 잘 보지. 그럼 전 세계를 다 털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한의학이라는 원천 기술을 누가 더 잘 해독하고 이해를 하느냐 나가면 0.001%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부심 우리가 더 공부해줘요. 여기서 어영부영해주죠. 그런 걸 해. 그리고 이 원천 기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글을 보라고 그것도 다시 영어로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근데 100년에서 모습 처음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을 여기 와서 배우게 만들어요. 우리 문화.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런 습득 능력이 유추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일예로 뭐 제가 보리 순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응용하는지? 여러분은 그 식혜 알죠? 식혜. 우리 식혜 뭘로 만들어요? 보리 싹트는 걸로 만들죠? 연필로 그러죠? 자, 보리가 싹틀 때 어떤 역할을 해요? 보리는 시원해요. 우리가 겨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는 식물들 되게 차가워요. 근데 알리움하고 틀리죠. 대부분 식물들은 겨울을 지나는 식물들은 다 냉성을 띠고 있는데 식물 분리학 할 때 배웠죠? 식물 분리학. 순체류라고 들어봤죠? 순체류. 순은 마늘 같은 매운 순자죠? 그죠? 순체류가 뭐냐면 마늘, 달래, 부추, 파 이런 거. 그것이 흑명은 알리움 속에서 알리움 속이에요. 요거는 예외예요. 알리움 속은 따뜻해, 뜨거워요. 그리고 마늘이나 파, 달래 이런 거 뜨겁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재밌는데 자연 생태에 있어서 인간이 먹어도 따뜻합니다만 이 고다리 파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시골에서 이거 보셨어요? 다 도시 사시나? 고다리 파리라는 게 파리의 일종이에요. 이 파리가 사는 때 파리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아니면 추운 걸 좋아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죠? 파리도 멀동을 해야 되는데 멀동을 할 때 반드시 애벌레가 여기에만 기생해서 살아요. 이 파리가 생각했을 때 겨울을 지내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겠어요? 파리도. 모든 식물 다 조사해본 거야. 지네를 따르는 거. 하다 보니까 알리움 속에 속하는 순체들, 마늘, 달래, 부추에만 유독 따뜻하다. 그래서 고기만 살아요. 그래서 기주특이적이라고 해요. 여기에만 사는 특징이에요. 이런 걸 봐도 알리움 속이 따뜻하다잖아요. 요거는 예외. 겨울을 지나도. 이거 이외에는 다른 야채가 다 시원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시원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 걸렸던 애들 연락하면 보리 쳐주잖아요. 그건 뭐 우리 상식이죠, 그죠? 기잖아. 보리 안 줘요? 뭐 보리 처먹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리는 시원하다. 거기다가 봄철이나 늦겨울에 보리 그러니까 싹이 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이 얼은 것도 뚫고 나와요. 그래서 가끔 보리 웃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리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해본
해보셨죠? 구경해봤죠. 그래서 보리밥이 하는 이유도 보리가 땅이 얼으면 그 뚫고 나요. 땅이 얼으면 부지단단해요. 그죠? 그걸 뚫고 나요, 보리가. 그 정도로 왕성해요,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싹 팀불을 만들게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명절 때 이럴 때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른데 시켜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배가 꺼지죠. 시켜 먹어봤어요? 시켜 먹으면 배가 하는 게 그 뭐냐면은 뭉치면 열이 나게 됐어요. 응? 우리가 배가 꽉 뭉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남자애들 합쳐봐. 열 나죠? 열 안 나? 안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사람 잔뜩 타봐. 열이 확 나죠. 그죠? 흩어지면 어때요? 열이 식게 돼요. 세상의 이치는 모이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했을 때 보면 열이 확 난단 말이에요. 속에서. 화기가 얘는 뭉쳐지니까. 그랬을 때 보리를 먹으면 열이 내려가고 또 뭉친 거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땅 얼은 것도 풀어줬던 거니까 뚫고 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했을 때 우리가 소양인들 체했다면 여러분 식혜 잡수세요라고 처방을 내린단 말이에요. 집에서 먹을 때. 아니면은 배가 냉한다고 우리가 식혜를 따뜻하게 한번 식혜 만든 한번 끓이죠. 그죠? 끓이잖아. 뭐 살균이 식혜가 까네요. 그 따뜻한 식혜를 먹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속이 뻥뻥 뚫리죠. 그럼 많이 써요. 저희들이. 그런 이유도 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응용이 좀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쉬시고 화장실 갔다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